이제 체의 공리랑 벡터의 공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대 얘기를 해볼 건데, 양화사가 뭔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복습을 좀 하면 얼마나 많은 대상을 말하는지를 나타내는 기호다. 새로운 양화사를 한 개 도입을 할 건데,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쓰고, 대열 리그지스트의 느낌표를 갖다 붙이면 유일하게 존재함이라는 말이랑 같다. 그리고 간단한 표기법 얘기입니다. 서치 대시라고 쓰는 건데 뭐뭐를 만족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문장으로 보면 용법을 알 수가 있다. 자, 함수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는 뜻은 모든 x에 대하여 y가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데 뭐뭐인 y가 fx인인데, 이런 나약한 생각을 이제부터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잉? 뭐 어쩌겠다는 거야? 저걸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을 새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저거는, 저 그리스 문자는 국립국어원 피셜 파이지만 원주율 파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P라고 읽는 게 좀 더 보편적이다. 보죠. 밑에 정의는 달라진 게 없죠. 모든 x에 대하여 y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such that y equal px인. 하지만 이놈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map이죠. 그러면 정의가 똑같은데 임마 뭐가 다르냐? 가끔 함수랑 사상은 같은 말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같다면 왜 굳이 다른 단어로 지칭을 할까요? 그죠? 아니, 같다면서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둘은 다릅니다. 뭐가 같지 않냐? let x, y를 두 개의 집합이라고 하자. x에서 y로 가는 맵이란 x의 각 원소에 y의 한 원소를 대응시키는 규칙을 말하는데, 까지는 함수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함수는 사상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일반화한 개념이 사상인 거죠. 코도메인이 다른 겁니다. 공력이라고 하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수의 집합 또는 체가 공력인 사상이 함수인 거죠. 아, 급이 다르다. 체급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뭐 막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러는데, 쉽게 말한다는 건 일부러 해상도를 낮춰서 구분을 하지 말자는 건데, 왜요? 선형 사상이랑 선형 함수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알고 계셔야 된다. 아니, 뭐 개념 원리에 있던 그거랑은 뭐가 다른 거죠? F가 P로 바뀐 거 말고 뭐가 다른데요? 코도메인의 정체성이 다릅니다. 공력의 정체성이. 하나씩 단어를 뜯어보면 정의역이라는 건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어떤 집합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 집합 X가 맞습니다. 공력, 코도메인이라고 하죠. 이거는 Y.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Y 집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치역, 이미지는 역시 어떤 집합인데 그것은 실제로 대응을 당하는 원소들의 모임이죠. 공력과 치역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그림을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튜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튜플은 튜플이죠. 그냥 영어로도. 뭐냐? A1, A2부터 해서 AN까지가 체의 원소일 때 체의 원소여야 됩니다. 저거를 N튜플이라고 하는데, 뭐 트리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개면 순서쌍을 일반화한 개념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그 첫 번째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의 첫 번째 끼리 계산,
두 번째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의 두 번째 끼리 계산, 상수배는 모든 성분에 대해서 분배하는 그걸 포인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성분별 연산이죠. 그걸 n 튜플에 대해서 가정하면 저 n 튜플의 집합 역시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게 되는데 그거의 증명은 연습 문제로 남기겠습니다. n 튜플 또한 아까 뭐라고 했죠? 성분이 모두 체의 원소여야 된다 했죠. 체의 공리에 의해 연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수적 공간의 원소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집합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순서가 있고요. 튜플은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집합과 튜플의 차이점입니다. 뭐 소괄호다 중괄호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저 2, 3이랑 3, 2는 다른 거죠. 그리고 1, 1이랑 1, 1, 1은 다른 튜플입니다. 낱말 공부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해가 많은 단어인 선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저 말은 각각의 항에 대해서 벡터는 한 번씩만 쓰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굳이 선형이어야 되냐? 아직 벡터끼리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는 벡터 합 말고는 정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 내적 저런 거를 마음대로 생각을 끌고 오시면 안 된다. 결합이라는 건 뭐냐?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특정한 연산, 지금은 벡터 합과 스칼라 배겠죠. 해서 여러 개의 원소를 하나의 원소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 개의 스칼라와 벡터를 모아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내고 싶다. 인데 벡터 공간에 연산을 한다는 말은 벡터 공간의 공리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바로 closed under an operation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느냐가 벡터 공간을 얘기하기에 뼈대가 되는 공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선형 결합에 대해서도 벡터 공간이 닫혀 있느냐를 증명을 해 봅시다. F를 어떤 체,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체입니다. 라고 하고 V를 F 위에 정의된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임의의 벡터 두 개와 임의의 스칼라 두 개를 데리고 와서 계산을 할 건데 자, 벡터 공간의 공리로부터 스칼라 배해도 여전히 벡터 공간의 원소다 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공리였죠. 저기다가 대고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새로운 벡터 AU, BV를 만들었는데 다시 벡터 공간의 공리를 쓰면 두 번째 줄 벡터 합에 대한 닫힘성으로부터 밑에 있는 마지막 줄의 수식이 유도가 된다. 임의의 두 벡터와 임의의 두 스칼라에 대해서 스칼라 배한 다음에 벡터 합을 해도 여전히 벡터 공간 안에 들어옴. 이걸 일반화를 하면 n개의 벡터와 n개의 스칼라에 대해서 선형 결합을 하면 여전히 벡터 공간의 원소이다. 벡터 공간은 유한개의 벡터의 선형 결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쓰시면 돼요. 선형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더하기로 연결된 각각의 항이 뭔가 그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고 스칼라 배와 벡터 합만의 두 가지 가장 간단한 연산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모양만 허용을 할 거다. 그래서 벡터의 선형 결합이 뭐냐? 그대로죠. 벡터를 선형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시그마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걸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줘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사상이라는 걸 데리고 오면 저 표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선형 결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n 튜플의 집합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사상이다 라는 건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벡터 공간에서 우선 n개의 벡터를 골라요. 그걸 v1부터 vn까지라고 하고 정의하기를 p를 fn에서 v로의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튜플을 하나 잡았을 때 벡터가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거에 스칼라 배를 해가지고 싹 다 더한 연산을 하나의 맵으로 잡으면 저렇게 함수처럼 마치 표현이 된다. 여기서 n튜플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첫 번째, 우선 정의역의 원소 2고요. 두 번째, 스칼라 배의 개수를 조절하는 커맨드 센터 같은 겁니다. 다음에 3번, 사상의 매핑을 시작하는 원소. 저게 없으면 애초에 스타트를 못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도메인, 코도메인, 이미지를 지금 이 표현에 갖다 쓰면 튜플의 집합이 도메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벡터 공간 전체가 코도메인, 그 다음에 튜플에 의해서 사상으로 보내지는 이미지가 저렇게 표현이 된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공역이 채나 숫자의 집합이 아니고 벡터 공간 전체라는 겁니다. 정의역도 하나의 벡터 공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칼라 튜플의 모임도 하나의 벡터 공간을 이루고 공역도 벡터 공간 전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P라는 맵은 FN이라는 벡터 공간에서 V라는 벡터 공간으로의 사상이다, 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봅시다. 실수체 R 위에 차수가 2 이하인 모든 실계수 당식의 집합을 저렇게 씁니다. 야매스럽게 직관적으로 막 화살표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이런 추상 공간에서는 그게 쥐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화해서 모든 벡터 공간이 다 뭐 화살표로 표현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 다항식 공간은 벡터 공간이 되겠죠. 다항식의 계산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공간의 벡터 3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1xx제곱이라고. 그러면 P라는 사상을 트리플 A1, A2, A3에 대해서 저렇게 리니어하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즉 V1, V2, V3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저 P라는 사상은 튜플을 하나 들고 옵니다. 성분이 3개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상수배의 개수로 쓰고 두 번째 성분은 1차항의 개수로 쓰고 세 번째 성분은 2차항의 개수로 써서 선형결합을 하는 맵이겠죠. 세 벡터의 선형결합을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제가 스칼라 튜플을 R3에서 들고 왔다. 그럼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P라는 맵은 R3 공간에서 2차 이하의 실계수 다항식 공간으로 보내는 사상. 왜 리니어 컴비네이션 밖에 못하는지를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그런 말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외적, 내적 이런 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저놈을 함수라고 하면 안 된다. 체급이 다릅니다. 결과물이 숫자가 아니죠. 선형 사상, 선형 함수는 엄연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같다고 하면은 큰 코 다친다. 저는 그걸 왜 같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함수랑 사상이 정말로 대수적으로 같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벡터를 되게 예쁘게 잡았잖아요. 1, x,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런데 내가 지금 v가 2차 이하의 실계수 다항식 전체죠. 그러면 제가 벡터를 저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 상수항, 하나 x, 하나 2x. 그러면 내가 스칼라 튜플을 들고 왔을 때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밑에 있는 P처럼 매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렇게 벡터를 잡으면 2차식이 절대 안 나오죠. 왜냐면 상수항 1창 1창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돼 있잖아요. 물론 여전히 2차 이하 실계수 다항식의 집합으로 가는 것은 맞죠. 근데 뭐가 다르냐? 아까는 그 맵을 했을 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았습니다. 2차 이하의 실계수 다항식 전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차 식이 맥시멈이잖아요. 차수가. 그러니까 치역이 공역의 진부분 집합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스칼라 튜플과 내가 무슨 벡터를 고르는지에 따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럼 또 만약에 내가 스칼라 튜플을 R3가 아니고 R2로 들고 온다고 치자. 그래서 저런 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번에도 진부분 집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2차 이하의 실계수 다항식 전체를 못 만든다는 거죠. 진짜 설명을 해줘. 잠깐만요. 방금 든 두 가지 예시, 벡터를 이상하게 잡는다거나 튜플을 이상하게 잡는다거나 라고 하면 치역의 체급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생각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올 수 있을 법한 질문에 관하여 내 책에는 1차 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서를 보시면 리니어랑 퍼스트 오더는 다른 겁니다. 그 1차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형 결합이라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라는 말은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 완전히 같다고 하기에는 다음 모든 벡터 공간의 원소는 다 어떤 원소의 선형 결합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나올 생성, 차원, 기저 얘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역이랑 치역이라는 걸 굳이 구분을 해야 되나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어떤 사상이 전사이다, 서젝티브라는 걸 판정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스팬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구분이 필요가 없으면 굳이 다른 말을 만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모든 맵이 다 전사가 된다는 말인데 정의역, 치역, 공역 세 개가 노는 물이 다르다. 특히 공역과 치역은 공역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집합, 지금은 벡터 공간이겠죠. 에 대한 것이고 치역은 실제로 뭐가 그래서 나오느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책들이, 많은 강의들이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벡터를 스칼라 배하는 연산을 하면 화살표가 생겨서 쭉쭉 늘어난다던데 그런 걸 직관이라고 포장을 하죠. 근데 늘리긴 뭘 늘린다는 건지 아니 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벡터 하나를 아까 그 다항식 공간에서 들고 와가지고 x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v는 어떤 스칼라 c에 대해서 c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칼라 채를 제가 실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서 실수가 변하니까 늘어났다, 쪼그라들었다,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V라는 벡터 입장에서 저 C가 영향을 어떻게 주는데요? 스칼라 배가 늘리긴 뭘 늘린다는 건지 그런 화살표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추상적인 공간으로 가면 즉사합니다. 그런 이해했다는 착각을 사시면
안 된다. 선형결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선형이라는 건 곧게 뻗어나간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쓴다는 배수적인 제약인 거지, 벡터를. 단어의 층위를 막 섞었으면 그냥 주술사가 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 주세요. 됐고, 그림이나 좀 그려줘.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까지 버틴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안 해놓으면 뒤에 가서 많이 헷갈리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다음에 만납시다.